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서울의 작은 중소기업에서 홍보팀 주임으로 일한다는 것 말고는 특별할 게 없었다. 주말엔 집에서 쉬고 월요일엔 피곤해하고 연말 보너스에 울고 웃는 그저 평범한 인생. 그런데 일상에 민준이 들어왔다. 민준은 국내 최고 대학병원인 영대학교병원 식량외과 전문의였다. 키 크고 말도 잘하고 환자들에게도 인정받는 의사.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민준 선생은 여친이 있을 리 없다. 너무 바빠서 라는 말이 돌 정도였다. 우리는 학회에서 진행된 기업협업 프로젝트로 처음 만났다. 그는 병원 측 발표자였고 나는 기업대회 홍보 담당으로 배석했다. 발표가 끝나고 회식 자리에서 그는 조용히 내 앞에 물컵을 건넸다. 오늘 발표 때 계속 메모하시던데 그런 성실함 보기 힘들어요.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말을? 믿기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는 계속 연락해왔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영화도 보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다. 민주는 말 그대로 완벽한 남자친구였다. 바쁜 와중에도 하루에 몇 번씩 연락을 해주고 한 달에 한 번은 깜짝 여행을 잡아 나를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 늘 말했다.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내가 없으면 내가 버티는 이유가 사라진다. 나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다. 내게 단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 아빠? 아빠는 작은 공구점을 운영했다. 그 공구점은 동네에서도 오래된 간판도 낡은 곳. 아빠는 언제나 무릎이 다른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은 굳은 살로 거칠었고 여름에도 에어컨을 잘 틀지 않았다. 아빠 가게 좀 정리해. 요즘 공구 사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 아빠는 늘 같은 말만 했다. 나는 괜찮다. 너만 잘 지내면 돼. 나는 아빠의 모습이 부끄러운 적은 없었다. 하지만 내 남자친구가 의사라는 사실이 나도 모르게 아빠를 시선에서 숨기게 했다. 민주는 한 번도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 내가 바빠서라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가난한 집안으로 보일까봐 내가 먼저 피했다. 연애 3년차 우리는 결혼을 이야기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돼? 민준이 물었다. 나는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민준은 말했다. 우리 아빠가 너를 한번 보고 싶대. 나는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다. 그의 아버지는 영대학교 병원 병원장 한재석 교수. 9개 과를 총괄하는 의료재단의 핵심 인물, 의료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물. 그런 사람이 평범한 회사원 집안에게 어떤 시선을 보낼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래도 용기 내서 만났다. 하지만 첫 만남에서부터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후려봤다. 부모님은 뭘 하시나? 아버지께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세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떤 가게? 공구점이요. 병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 그래. 고생하셨겠네. 그 말은 표면적으로는 예의 바른 말이었지만 그 속엔 명백한 너희는 낮은 집안이다 라는 의미가 있었다. 그날 저녁 민주는 말했다. 우리 아빠가 좀 보수적이야. 이해해줘. 나중엔 괜찮아지실 거야. 하지만 나는 느꼈다. 결혼 반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며칠 뒤 민준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 상견례는 해야겠지만 솔직히 걱정이 많네. 내 아버지는 형편이 많이 어려우신 분 같던데? 나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저희 형편은 남에게 피해줄 정도는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의료계는 집안이 아주 중요해. 우리 아들이 평생 짊어질 짐이 될 수도 있어서. 나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아빠에게 말했다.
아빠 상견례 때 새 옷 하나만 사입죠. 그 말이 얼마나 아빠 마음을 찔렀을까. 아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음날 아빠는 싼 중고 양복 하나를 들고 왔다. 괜찮다. 깔끔하면 된다. 나는 그 양복을 보며 마음이 쓰렸다. 그 양복은 색이 조금 바랬고 바지 끝단엔 약간의 수선 자국이 있었다. 하지만 아빠는 내 앞에서는 항상 괜찮다는 표정을 했다. 상견례 장소는 호텔 스테이크 레스토랑. 문을 열자마자 강렬한 냉기 같은 공기가 느껴졌다. 민준 아버지는 명품 정장에 금태 안경을 걸치고 있었다. 우리를 보더니 일어나긴 했지만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오셨습니까? 민준 어머니도 곁에 앉아 있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빠의 양복을 노골적으로 훑어봤다. 어르신께서 일을 많이 하셔서 몸이 고되셨을 텐데. 말은 예의였지만 시선은 왜 이런 모습으로 왔나라는 비난이 가득했다. 아빠는 웃으며 말했다. 몸은 괜찮다오. 일은 평생 해왔으니. 나는 조용히 손을 꽉 쥐었다. 아빠의 말에 담긴 떨림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 아버지는 기어코 속내를 드러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이 이 결혼을 하면 집안의 격이 맞지 않다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는 숨이 멎었다. 아빠가 작은 떨림을 보였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우리 민준이가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배우자의 집안도 중요해서 말이죠. 그 순간 민준도 얼굴이 붉어졌다. 아빠 그만해. 하지만 병원장은 아들을 무시하듯 손을 내저었다. 넌 몰라. 내 인생이 걸린 문제다. 나는 손이 떨렸다. 가난 때문에 이렇게 무시당하는 건 처음이 아니었지만 아빠가 내 앞에서 이런 취급을 받는 건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눈물이 고여 시야가 흐려질 때쯤 아빠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빠가 일어나자 민준 아버지는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듯 터둥지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아빠 앞에서 허리를 90도 숙였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 회장님 어떻게 여길. 순간 그 테이블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민준은 멍해졌고 민준 어머니는 수저를 떨어뜨렸다. 그런 모습을 엄마는 그저 묵묵히 바라만 보셨고 나는 숨이 막혔다. 아빠는 태연하게 말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게. 사적인 자리일 뿐이야. 하지만 병원장은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왜 이런 허름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 회장님? 무슨 말이에요? 아빠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리고 자리로 돌아앉았다. 아빠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나는 영의료 재단의 실질적인 최대 주주다. 널 위해서 조용히 살고 싶어 겉으론 작은 공구점을 운영해왔다. 나는 길을 의심했다. 내가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아빠가 눈앞에 있었다. 너한테 불필요한 기대나 부담을 주기 싫었다. 그리고 사람은 가진 걸 숨기며 사는 편이 평안할 때가 더 많더구나. 그 말은 평생 검소하게 살았던 아빠의 이유였다. 민준 아버지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말했다. 회장님, 저는 몰라 배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집안 차이가 크다 보니. 아빠는 그의 말을 끊었다. 나는 내 딸을 가난하게 키운 적이 없다네. 단지 나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을 뿐이다. 아빠는 병원장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한 원장. 자네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지. 병원장은 얼굴을 들지 못했다. 게다가 내 딸에게 크나큰 상처를 줬어. 그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네. 그러시고는 핸드폰을 꺼내더니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이사회 준비해. 그러시다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원장을 이번 정기 감사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 병 원장은 그 자리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무릎을 더 깊이 꿇었다. 회장님, 제 가족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아빠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 말했다. 기회는 주지. 하지만 기억하게. 사람을 평가할 때는 신분이 아니라 인격을 봐야 한다는 걸. 그 말에 병 원장은 눈물을 보이며 고개를 깊게 숙였다. 상견례가 끝나고 식당 밖으로 나오자 민준이 나를 붙잡았다. 너한테 이럴 자격이 없었어. 나는 너의 집안 따위 관심도 없었다. 나는 너만 사랑했어. 그의 눈이 붉어져 있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나도 알아. 내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까지 오지도 않았어. 아빠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가 우리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 알고 있다. 그러니 결혼을 허락한다. 그리고 아빠는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내 아버지가 한 일은 반드시 스스로 되돌아보게 해야겠다.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 날. 아빠는 평생 처음으로 맞춤 예복을 입고 나를 맞았다. 새 양복이 어색한지 손으로 자꾸 매무새를 만지면서도 표정만큼은 어느 때보다 당당했다. 아빠 오늘 너무 멋있어. 내가 원하면 뭐든 할 수 있다. 민준은 눈물을 글썽이며 내 손을 잡았다. 오늘을 평생 잊지 않을게. 민준 아버지는 결혼식장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다. 낯빛은 초췌했지만 그가 우리에게 다가와 말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제 가족이 당신들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아빠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걸로 됐습니다. 신혼집에서 살기 시작한 우리는 민준의 바쁜 직업 때문에 자주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럴수록 더 끈끈해졌다. 민준은 늘 말했다. 너랑 결혼한 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야. 아빠는 여전히 공구점을 운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그 낡은 간판 뒤에 의료재단을 움직이는 그분이 있다는 걸. 아빠는 조용히 말하곤 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사람의 가치는 조용한 곳에서 빛나는 법이지.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진짜로 이해했다. 그리고 확신한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따뜻한 사람을 아버지로 두고 있다는 것을.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